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인종별 투표율이 승부를 결정짓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인 투표율이 높으면 트럼프가, 유색 인종이 높을 경우엔 힐러리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통령 선거. 힐러리가 매직 넘버를 넘겼다고 여겼던 순간 터진 FBI의 이메일 재수사 발표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일부에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힐러리 진영.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몰표를 안겨줬던 흑인 표심이 옮겨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백인들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트럼프 진영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전체 유권자는 민주당 힐러리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색인종 유권자가 750만 명 늘어나 320만 명에 그친 백인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플로리다주에선 흑인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진 점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1에서 2%포인트 증가한다면 트럼프의 승리가, 유색인종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면서 히스패닉의 표심이 힐러리에게 쏠린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합지 유세에 나선 클린턴과 트럼프에게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에 미소를 지을지 대선 당일까지도 그 향방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에서 투표소 내 투표 인증샷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8일 선거 때 투표소에서 촬영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연방 맨하탄 지법은 3일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버, 레베카 등 3명의 뉴욕주 유권자가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이들의 사진 또한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날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레베카 씨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뉴햄프셔와 인디애나, 미시건주 등에서도 투표 인증샷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는 소송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현재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 20개 주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전으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오는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되므로 전날 밤 시계를 1시간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됨에 따라 뉴욕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머타임 해제에 따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인천 노선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오는 11월 6일부터 대한항공 뉴욕 JFK 공항발 인천행 KE082편은 오후 1시에서 오후 12시로 출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KE086편은 종전대로 새벽 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인천 출발 뉴욕 도착 시간은 KE081편이 오전 10시, KE085편은 오후 7시 30분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출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로 변함이 없으나 한국 출발과 도착 시간이 오전 11시와 오후 5시 30분으로 1시간씩 조정됩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서울예술단이 퍼포먼스 뮤지컬 놀이를 맨하탄에 선보입니다. 서울예술단은 놀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공연을 지향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뮤지컬의 도시 뉴욕을 수놓을 한국 작품이 맨해튼에 상륙했습니다. 가무극을 지향해온 서울예술단이 음악적 요소를 덧붙인 버라이어티 퍼포먼스 뮤지컬 놀이를 오늘 10일과 11일 저녁 7시 스커볼 센터에서 공연합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작품은 한국 전통예술과 라틴 전통 드럼, 댄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신명나는 놀이를 130분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종실 서울예술단 감독은 작품 놀이를 통해 사물놀이의 전통과 세계 타악기 음악의 원류를 연구해온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년의 우리나라 대중 뮤지컬의 메카로서 큰 업적을 남긴 단체가 준비한 해외 시장에서 우리 뮤지컬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해서 만든 작품이 놀이입니다. 뉴욕 현지 공연을 공동 기획한 음갑선 미 동부 국악협회장은 동포 사회와 뉴욕 현지인들에게 좋은 작품을 나누고 싶은 기대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조명, 기획 연출이 너무 저한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이는 더하지 않을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니까 제가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도. 서울예술단은 50명이 넘는 대규모 출연진과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공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공연을 지향하는 한편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공원 내 중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자녀 보호 어플리케이션 페런트 패트롤을 개발하고 보급에 나섰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와 수상한 행동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입니다. 론킴 의원이 직접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자녀 보호 어플리케이션 페런트 패트롤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원 중 공익 목적의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앱은 뉴욕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동영상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 인근 경찰서나 정치인 사무실로 곧바로 신고가 됩니다. 이번 앱 개발은 최근 뉴욕시 공원 내 중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7일 플러싱 바운 놀이터와 플러싱 팍에서는 각각 12살 소녀와 8살 소년이 성추행과 강도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외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두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불법적이고 수상한 행동을 봐도 3일 외에 특별히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앱은 애플 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때 차량국은 늘 북새통을 이루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증 만료일을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가 3일 운전면허증의 만료일 기준을 생일로 바꾸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는 만료일 기준이 매월 말일로 정해져 있어 차량국은 매월 말일이 되면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주 하원에서도 이 법안과 유사 법안이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또 지난달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차량 등록증 갱신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등록을 차량국뿐 아니라 AAA 자동차 협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현재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 모인 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하기 위한 회칙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3일 회칙 개정을 통해 한인회관 건립 비용이 유용되지 않도록 회관 재정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뉴저지 한인회 회칙 측으로는 한인회 간 건립을 위해 모인 기금을 한인회 사무국 운영비 등 다른 곳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이를 위해 이미 김진국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이달 중순쯤 이사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또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회칙 개정의 찬반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 재외동포재단 측으로부터 최대 20만 달러의 회관 건립 지원금을 받기로 의견이 타진된 상태라며 내년까지 1차 모금 목표액인 50만 달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지난 9월 개최한 제15회 추석맞이 대잔치에 대한 결산을 공고했습니다. 부스 판매와 광고, 후원금 등으로 총 11만 4,378달러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지출은 총 11만 2,80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지난 1일부터 23센트 인상된 가운데 주유소의 인건비를 절감해 휘발유 판매가를 낮추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셀프 주유는 현재 전국에서 뉴저지주와 오리건주 등 단 2곳에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특히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인상되면서 법안은 주유소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휘발유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셀프 주유를 허용하면 갤런당 5센트에서 6센트의 휘발유 판매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상하원 의원들은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휘발유세 인상으로 인해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셀프 주유 허용을 반대하는 의원들 상당수는 만약 뉴저지주에서 셀프 주유를 허용할 경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려 주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불감증,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요. 한인사회도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3명으로 집계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9%에 달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연간 50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뉴욕주 207명, 뉴저지주는 107명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조사에서 응답자 1.9%가 최근 30일 내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5년 55살에서 65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3%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2014년에는 그 비율이 16%로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USC 기숙사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위장염에 걸린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학교 측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USC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기숙사의 일부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측은 바이러스 감염은 위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을 소독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재는 감염자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성 위장병은 보통 이틀 안에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손을 자주 씻고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3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7천 건 증가했으며 지난 3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7,75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이었던 만큼 현재 청구 건수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원더우먼이 난데없는 여권 신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엔이 여권 신장 명예대사로 원더우먼을 임명하자 어떻게 야한 복장의 만화 캐릭터가 여권 신장을 대변하느냐 반발이 거셉니다. 이 밖에 눈길을 끈 해외 뉴스 보시겠습니다. 악당이 나타나면 빙글빙글 돌아 펑 하고 변신하는 원더우먼. 1941년 선보인 만화 속 원더우먼은 빼어난 미모를 지닌 최초의 여성 영웅입니다. 유엔은 이런 점에 주목해 원더우먼을 여권 신장 명예대사로 임명했습니다. This is a new and creative way for us to reach a different audience with critical messages about women's empowerment and parity. 하지만 일부 유엔 직원들은 임명식에 등을 돌리고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섹시함을 강조한 허구의 만화 캐릭터가 여권 신장의 상징일 수 없다는 겁니다. Fictitious comic book character wearing basically what looks like a Playboy bunny outfit is really the right message we need to send to girls or even boys for that matter. 반면에 유엔은 친숙한 만화 캐릭터가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허리케인 니콜이 휩쓸고 간 버뮤다 앞바다. 밤낚시에 나선 로시아 씨가 월척인 줄 알고 낚아올린 괴물입니다. 밝은 곳에서 확인해보니 초대형 바닷가재입니다. 어른 몸통만한 크기에 집게 다리가 사람 팔보다 길고 무게만 6kg이 넘습니다. 로시아 씨는 허리케인이 바다 괴물을 해안가로 몰고 온 것 같다며 인증샷을 찍은 뒤 곧바로 괴물 가재를 풀어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타코마 지역에서 갑자기 실종된 한인 22살 김영광 씨가 사건 발생 20여일이 되도록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타코마 경찰은 김 씨가 납치당했을 가능성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제보자에게 $10,000, 차량 제보자에게 $5,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일 뉴욕주 웹사이트를 통해 주내 모든 공립사립대학들의 학자금 보조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학자금 보조 현황 정보에는 현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전공학과와 학위, 대학 정보 등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학별 정보에는 연간 학비 3년치 평균, 졸업생들의 학비 융자 체납률, 학부생 학비 융자 중간 대출액 등 세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이민자 규모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인구 센서스국의 2015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신규 이민자는 159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4년 연속 급증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신규 이민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 이민자 수는 전년에 4,330만 명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실명 퇴치와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국제구호기구 비전케어가 오는 5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성모 안과에서 제1회 뉴욕 뉴저지 아이 캠프 행사를 개최합니다. 비전케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행사에서 당일 선착순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이들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수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주말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 속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화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